안녕하십니까, PC형입니다. WDHL 1억 GTD 메인 토너먼트 디너 브레이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토너먼트 후반부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500 엔트리 중 80명만이 남아있게 된 거죠. 바로 전 스팟에서 굉장히 큰 블러프에 성공을 하면서 저는 100BB가 넘는 매우 큰 딥스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참 느낌이 좋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1등을 해봐야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침 테이블도 새롭게 이동하게 됩니다. 첫 핸드는 UTG에서 9파켓. 자, 저는 8000으로 오픈하고 빅블라인드만 콜을 하면서 헤즈업으로 플랍을 봅니다. 자, 플랍은 10, 6, 4. 자, 빅블라인드 체크. 저는 6000이요. 6000이요? 네. 6000으로 작게 10엣을 합니다. 자, 상대는 콜. 턴은 파라트. 자, 상대가 다시 체크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체크가 좋아 보입니다. 제가 배팅을 했을 때 콜할 수 있는 더 약한 핸드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8, 9 같은 핸드가 밸류 타겟이 될 수 있는데 하필 제가 9파켓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합도 상당 부분 블락하고 있죠. 저도 체크. 자, 리버는 9다이아. 자, 셋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핸드 스트레이트 보드죠. 상대가 만으로 리드합니다. 자,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콜을 했습니다. 자, 상대는 킹10 탑페어였고 저는 셋으로 팟을 가져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대의 리버 배팅 사이즈가 꽤나 작았어서 혹시나 상대가 지금처럼 10X를 가지고 있었다면 작은 리레이즈 정도는 충분히 콜 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조심스러운 행동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자, 또다시 바로 테이블이 옮겨집니다. 이제 500명의 플레이어 중에서 70명 정도만 남아있고 곧 있으면 머니인을 하게 됩니다. 저는 UTG1에서 잭파켓을 받았고 UTG가 12000으로 오픈. 자, 잭파켓은 UTG 오픈에 3벳과 콜 둘 다 가능한데 이번에는 3벳을 하겠습니다. 지금 테이블 전체적으로 유효 스택이 30BB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벳 사이즈는 이제는 5BB로 고정해야 합니다. 3만이요? 저는 3만으로 3벳. 자, 그런데 버튼이 36,000 올인을 하고 UTG는 폴드. 자, 저는 당연히 콜. 상대는 9파켓입니다. 배드빈 맞았죠. 꽤나 소중한 팟을 잃었습니다. 자, 다음 핸드입니다. 저는 빅블라인드에서 잭6 다이아 수디십니다. 하이잭이 오픈을 하고 저는 빅블라인드에서 디펜스 합니다. 플랍 3, 4, 7 투스페이드. 자, 모두 체크를 합니다. 턴은 7하트. 자, 상대가 에어라인 킹스 같은 핸드로도 저 플랍에서 체크레인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 상대 핸드는 킹, 퀸, 에이스 10 뭐 이런 핸드들로 캡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위크니스 해보이죠. 반면 제 핸드는 쇼다운이 없고 이 보드는 빅블라인드에게 매우 유리한 보드인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 핸드가 많죠. 3X, 4X, 7X 전부 있고 잭6이기 때문에 5, 6 스트레이트도 있습니다. 블러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사이즈를 정해야 합니다. 상대의 에이스 아이, 킹 아이 타겟으로 밸류배처럼 해야 한다면 3X, 4X, 7X, 5, 6 등을 전부 주장할 수 있는 뱃이 좋아 보입니다. 에이스 아이 타겟으로 실제 밸류를 뽑는 거라면 사이즈가 클 필요가 없겠죠. 저는 17000으로 뱃. 상대는 고민하다 콜을 합니다. 9스페이드 플러시가 완성되는 보드입니다. 저는 여전히 상대가 에이스 하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두 가지 중 하나죠. 3X나 4X를 주장해야 하는지 또는 7X 이상의 핸들을 주장해야 하는지죠. 문제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 보드에서 3X나 4X라고 한다면 이 리버에 배팅을 하지 않겠죠. 물론 에이스 하이 타겟으로 배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레인지를 제가 충분히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저는 그런 배팅 레인지는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주장하려는 핸드는 7X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가 배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7X,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주장하는 뱃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좀 큰 사이즈가 필요해 보입니다. (6만으로) 뱃. 상대는 고민하다가 콜을 하셨는데 에이스 9입니다. 리버의 9가 맞았죠. 제가 이번 블러프는 실패를 했는데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가 리버의 9를 맞지 않았다면 폴드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았을까요? 아쉽습니다.
칩이 꽤나 상했고 이제 머니인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500명 중 대부분이 탈락했고 3명 정도만 더 탈락하면 상금권에 진입하는 상황. 테이블 전체 분위기도 확실히 타이트해졌죠. UTG가 16,000으로 오픈합니다. UTG1이 콜, 버튼, 콜. 자, 그리고 제 차례. 저는 스몰 블라인드에서 10파켓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재 제 스택은 약 35BB. 이미 오픈에 콜이 3명이나 붙은 상황이라 당연히 올인도 가능하죠. 실제로 GTO만 따지면 올인이 제일 수익적이겠죠.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버블 직전 3명만이 남아있습니다. UTG의 오픈레인지도 평소보다 훨씬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올인을 했을 때 퀸스, 에이스킹 같은 핸드와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토너먼트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쫄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버블 탈락은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콜. 자, 플랍은 에이스 10-5 투클러버. 와, 저는 미들셋을 맞춥니다. UTG가 체크. UTG1이 25,000으로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폴드하고 제 차례. 여기서 저는 패스트 플레이를 선택합니다. UTG1의 프리플랍 콜레인지를 생각해보면 에이스 잭, 에이스 퀸 같은 에이스 X 핸드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플러시 드로우 계열의 블러프는 지금 구간에선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건 턴에 클럽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제가 미들셋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가 에이스 잭, 에이스 퀸 같은 핸드를 들고 있다면 턴 클럽이 떨어지는 순간 액션이 상당히 둔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밸류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7만이요. 7만으로 체크레이즈. 제 생각엔 에이스 잭, 에이스 퀸 같은 핸드가 이 벳에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UTG1은 한참 고민합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에이스 잭을 보여주면서 폴드. 와, 솔직히 그건 예상 못했습니다. 버블 직전이라 해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더 아쉬운 건 제가 익스플로잇 당한 느낌이라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팟을 무난하게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자, 드디어 머니인에 성공했습니다. 60명 안에 들었다는 거죠.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버티고 싸운 보상을 받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제 목표는 단순히 상금권 진입이 아니라 우승을 노리는 거죠. 저는 컷오프에서 에이스 잭 수딧을 받았습니다. 16,000으로 오픈. 자, 빅블라인드만 콜을 하면서 해저업이 됩니다. 플랍은 에이스 7-8 투하트. 자, 저는 탑페어에 좋은 키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드 자체는 상당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보드에서는 크게 베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아주 작은 시벳이 더 좋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대 스택과 레인지 구조입니다. 빅블라인드는 약 16BB 정도의 스택입니다. 이 정도 스택에서는 계속할 핸드와 폴드할 핸드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작은 사이즈를 사용하더라도 계속할 핸드는 계속하고 폴드할 핸드는 작은 사이즈에도 상당 부분 폴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큰 베팅으로 팟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보드는 제 레인지 전체가 상당히 강한 보드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레인지 시벳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머니인 이후 전체적으로 테이블이 타이트해진 상황이라면 작은 베팅의 성공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3,000으로 작게 시벳, 상대는 바로 폴드를 선택합니다. 토너먼트 후반부부터는 큰 팟을 먹는 것보다 작은 팟들을 꾸준히 쌓아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핸드입니다. 저는 하이잭에서 퀸잭 수딧을 받았습니다. 2만이요. 2만으로 오픈. 버튼에서 5만으로 3벳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 차례. 상대들은 전체적으로 더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버튼 플레이어는 제가 계속 지켜본 결과 상당히 레귤러에 가까운 플레이로 보였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후반부 ICM 구간에서는 3벳의 압박 효과가 평소보다 훨씬 커집니다. 즉, 레귤러일수록 이 구간에서 3벳 레인지를 넓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퀸잭 수딧은 무조건 방어해야 하는 핸드입니다. 그리고 저는 콜. 플랍은 잭파로 투하트. 저는 탑페어를 맞췄습니다.
체크. 자, 상대는 4만으로 10에. 자, 여기서 폴드할 이유는 전혀 없죠. 저는 콜이요. 콜. 턴은 4클로버. 저는 체크. 상대도 체크합니다. 이 체크가 꽤 중요하죠. 상대가 턴에서 체크한 순간 에어라인 킹스 같은 최상위 오버페어들은 상당 부분 제거됩니다. 만약 그런 핸드였다면 대부분 뱃을 이어갔겠죠. 리버는 3다이아. 자, 완전한 블랭크입니다. 물론 에이스 2 수딧이 있을 순 있죠. 자, 상대 레인지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플랍 10에 턴 체크에 있는 핸드들, 대표적으로 에이스 킹, 에이스 퀸 같은 오버카드, 강한 쪽으로는 10파켓, 9파켓, 혹은 3벳 블러프를 했을 에이스 5 수딧, 에이스 4 수딧,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토너먼트 후반부로 갈수록 많은 플레이어들이 살아남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밸류벳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토너먼트는 칩을 모아야 우승할 수 있어요. 밸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큰 사이즈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 약한 핸드들을 콜시키고 동시에 제 블러프 레인지와도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사이즈가 필요하죠. 상대는 꽤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 콜. 제가 퀸 잭을 보여주자 상대는 그대로 카드를 덮습니다. 자, 중요한 순간 상당히 의미 있는 밸류를 하나 더 챙깁니다. 자, 다음 핸드. UTG가 림프만 하고 저는 킹 7 스페이드. 저도 림프. 빅블라인드가 체크하면서 3웨이로 플랍으로 향합니다. 해치 여기세요. 플랍은 에이스 퀸 9 2 스페이드. 저는 너플러시 들어오죠. 모두가 체크를 합니다. 턴은 10 스페이드. 저는 너플러시입니다. 여기서 당연하게 뱃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사이즈죠. 지금 림프팟에서 플랍의 모두가 체크로 넘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대의 강한 원페어 이상 핸드가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크게 배팅해도 콜 받을 수 있는 핸드가 제한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넓은 레인지에게 콜을 받을 수 있는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1BB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저는 1만으로 벳, UTG만 콜을 합니다. 자, 리버는 9하트. 자, 보드가 페어링 됐죠. 여전히 제가 거의 베스트 핸드고 제가 타겟으로 하는 건 에이스 X, 퀸 X죠. 상대가 저를 블러프처럼 생각하게끔 하는 사이즈가 제일 적당하기 때문에 4만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4만. 상대는 스냅콜을 하고 제가 팟을 가져옵니다. 다음 핸드입니다. 저는 컷오프에서 7파켓을 받았습니다. 3만으로 오픈. 빅블라인드만 콜을 하면서 해저업이 됩니다. 참고로 빅블라인드는 제 구독자 형님인데요. 이 테이블에서 유일하게 저보다 훨씬 많은 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무려 150만 칩. 완전한 몬스터 스택이죠. 압박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입장이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은 퀸 잭사 투다이아. 자, 상당히 불편한 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드는 빅블라인드의 콜레인지와도 잘 맞고 무엇보다 상대는 몬스터 스택, 그리고 저는 적당한 쇼다운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체크. 턴은 퀸 스페이드. 상대가 3만을 베팅합니다. 여기선 바로 폴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는 이 테이블에서 가장 많은 칩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블러프의 빈도 역시 일반 플레이어보다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퀸이 한 장 더 떨어지면서 상대가 대표할 수 있는 강한 핸드의 조합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번은 충분히 콜 할만하죠. 저는 콜. 리버는 10다이아. 상대는 체크. 제 핸드는 블러프로 전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쇼다운 밸류가 충분해요. 저도 체크합니다. 쇼다운. 상대는 5사 수딧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7파켓으로 팟을 가져옵니다. 자, 다음으로 저는 버튼에서 8파켓입니다. 4만이요. 당연히 오픈하고 스몰 블라인드만 콜. 해저업입니다.
자, 참고로 스몰 블라인드 분도 제 구독자 형님이신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파이널 테이블 갈 때까지 5시간 동안 15BB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결국 파이널 테이블을 갔습니다. 플랍은 킹 10-6 투다이아. 스몰 블라인드 체크하고 제 차례. 지금은 8파켓이라는 실제 쇼다운 밸류를 가진 핸드지만 핵심은 제 카드가 아니라 레인지죠. 이 보드는 전반적으로 버튼 오픈 레인지가 상당히 강하게 표현될 수 있는 보드입니다. 스몰 블라인드 입장에서는 ICM 압박 때문에 방어 빈도가 평소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구간에서는 작은 사이즈의 시벳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벳을 통해서 작은 팟을 계속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25,000으로 시벳, 상대는 곧바로 폴드를 선택합니다. 큰 팟은 아니지만 후반부에서는 이런 작은 팟들이 생각보다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굉장히 무리를 했던 팟입니다. 아까 말한 몬스터 스택에 제 구독자 형님께서 UTG1에서 림프를 합니다. 하이잭도 고민하다가 림프를 하고 제 차례죠. 저는 2-4 오프수 딧입니다. 지금 단 35명 정도의 플레이어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림프, 상당히 특이하긴 하지만 제 핸드는 완전히 쓰레기 핸드죠. 만약 이런 림프 구간에서 스퀴즈를 해야겠다면 프리미엄급 핸드와 이런 안 좋은 핸드 두 가지로 양극화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구간은 1BB가 소중하게 작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명의 림프가 있으므로 (4.5BB인) 9만으로 스퀴즈. 자, 빅블라인드는 폴드하고 몬스터 스택인 UTG1은 콜, 하이잭도 콜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팟이 벌써 31만 칩이죠. 이 구간에서 지금 이 정도 팟은 엄청나게 큰 팟이 형성된 겁니다. 집중이 필요하죠. 자, 플랍은 킹 4-6 투하트 보드. 저는 바텀 페어. 이 보드는 스퀴즈한 제 레인지에 굉장히 좋은 보드입니다. 림프 콜만한 상대들의 핸드 레인지에는 에이스킹 에어라인 킹스는 거의 없고 7파켓 8파켓 같은 미들 파켓과 잭텐 수딕 같은 계열이 있고 마지너란 브로드웨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나 UTG1에서 림프를 했기 때문에 하이잭은 UTG1의 림프 레이즈가 두려워서 9파켓까지도 림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 레인지보다 제 레인지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보드입니다. 이거는 쇼부 봐야겠습니다. 저는 3분의 1 사이즈인 11만으로 벳. UTG1은 폴드를 하고 하이잭이 고민을 오래하다 콜을 합니다. 오케이,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턴은 텐클로버, 거의 블랭크죠. 자, 상대의 림프콜 그리고 플랍에 고민하다가 콜을 한 레인지에 물론 킹X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엔 7파켓, 8파켓, 9파켓 계열의 핸드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팟은 53만 칩이고 그리고 상대의 남은 칩은 30만 칩이죠. 지금 제 핸드는 플랍에 콜라운 이상 쇼다운이 없습니다. 자, 그런 핸드들을 타겟으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액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타겟으로 하는 건 10보다 낮은 미들 파켓 계열이죠. 7파켓, 8파켓, 9파켓이요. 그런 핸드들 상대로는 블러프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는 스냅 폴드 합니다. 자, 플랍에 콜하고 턴에 폴드를 했다는 건 제 생각엔 10보다 낮은 파켓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는 진짜 과감한 블러프에 성공을 했고 70만이 넘는 팟을 가져옵니다. 저는 과감한 블러프에 성공을 하면서 저는 거의 100만 칩이 되었습니다. 몬스터 스택인 UTG에서 6만으로 오픈이 나오고 저는 스몰 블라인드에서 에이스 퀸. 당연히 콜과 3벳 모두 가능한데 UTG에서 벳이 나온 걸 감안했을 때 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콜, 헤즈업입니다. 플랍은 퀸 7호 레인보우. 저는 탑페어의 탑키커죠. 저는 체크. UTG가 5만으로 벳. 당연히 콜합니다.
턴은 7하트, 저는 체크, 상대도 체크를 합니다. 리버는 잭스페이드. 자, 여기서는 제가 먼저 배타는 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대의 밸류 핸드를 제가 많이 블락하고 있어요. 제 핸드가 에이스 퀸이기 때문에 상대가 가질 수 있는 퀸스, 에어라인을 블락하고 있고 킹스만이 저를 앞서고 있죠. 제가 체크를 했을 때 상대가 어그레시브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쇼다운이 없는 핸드라면 블러프를 할 것이고 퀸10, 킹퀸은 밸류 벳을 해줄 확률이 높겠죠. 저는 체크를 합니다. 상대가 7만으로 벳을 합니다. 그리고 제 차례인데 저는 여기서 콜만 하는 건 너무 패시브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저는 베스트 핸드일 거고 그렇다면 제가 밸류를 찾아야 하는데 UTG에 킹퀸이나 아니면 퀸10 같은 핸드 턴에 체크하고 리버에 충분히 배팅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핸드는 콜 해줄 수도 있겠죠. 블러프는 당연히 고민 없이 죽겠지만 여전히 제가 체크 레이즈를 했을 때 킹퀸 같은 핸드는 콜을 해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18만이요. 저는 18만으로 리레이즈. 상대는 고민하다가 폴드를 합니다. 자, 다음 핸드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살아남는 단계가 아니라 파이널 테이블과 우승을 바라봐야 하는 구간이죠. 저는 UTG에서 4파켓을 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폴드도 충분히 가능한 핸드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는 공격적으로 오픈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상대들이 ICM을 의식하면서 점점 타이트해지고 수동적이기 때문이죠. 6만이요. 저는 6만으로 오픈, 로우잭과 빅블라인드가 콜을 하면서 3웨이로 플랍을 봅니다. 플랍은 332 레인보우. 저에게 정말 좋은 보드입니다. 4파켓은 사실상 상당히 강한 쇼다운 밸류를 가지고 있고 상대들의 투오버 카드 상대로 프로텍션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 보드는 제가 UTG 오픈이라서 레인지 전체를 작은 사이즈로 시벳하기에도 너무 좋은 보드죠. 45,000이요. 저는 5분의 1로 45,000으로 시벳, 로우잭만 콜 합니다. 턴은 킹스페이드. 이 카드는 제 레인지에는 꽤 좋은 카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파켓을 블러프로 전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의 콜 레인지는 에이스 퀸, 에이스 잭 같은 오버카드 계열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그런 핸드들을 상대로는 지금도 충분히 앞서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팟을 키울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체크, 상대도 체크합니다. 리버는 6스페이드, 플러시가 완성되는 카드입니다. 흥미롭죠? 상대 레인지에는 제가 이기고 있는 에이스 하이 핸드들도 있겠지만 플러시도 일부 존재할 것이고 킹X도 있을 수 있고 7파켓 같은 핸드들도 충분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하고 상대가 벳이 나올 경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자, 이 벳은 블락벳입니다. 제 영상에서 처음으로 블락벳을 선보이는데 블락벳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저보다 낮은 에이스 하이 같은 핸드들에게 콜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상대의 블러프 빈도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했을 때는 상대가 다양한 핸드로 압박할 수 있지만 제가 블락벳을 하게 된다면 상대의 블러프 레인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를 이기고 있는 마지널한 핸드들에게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쇼다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파켓이나 8파켓 같은 핸드들에게 콜을 당하더라도 체크 후 큰 배팅을 맞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끝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잠시 생각한 뒤 콜, 그리고 쇼다운, 제가 팟을 가져옵니다. 자, 어느새 스택은 130만 칩,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UTG가 6만으로 오픈, UTG는 19BB 정도입니다. 저는 컷오프에서 에이스 잭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UTG 오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콜을 선택합니다. 헤즈업으로 플랍을 봅니다. 자, 플랍은 986 투스페이드, 상대 체크, 저도 체크합니다. 턴은 9클로버, 상대 체크, 저도 체크합니다.
리버는 4스페이드, 플러시가 완성되는 카드입니다. 자, 상대가 75,000을 베팅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고민이죠. 플러시는 물론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라인 킹스 같은 오버카드 계열이라면 이런 보드에서 플랍이나 턴에 액션이 나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에이스 킹, 에이스 퀸. 저는 상대가 이 구도에서 에이스 퀸 같은 핸드로 에이스 잭한테 신밸류 벳을 할 정도로 밸류를 세밀하게 뽑는 스타일이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히려 쇼다운이 전혀 없는 핸드로 쳤을 가능성이 높죠. 뭐 퀸 10, 킹 퀸 같은 핸드들이요. 저는 콜, 상대는 카드를 바로 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팟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제 블라인드 레벨업이 되면서 4만까지 올랐습니다. 하이잭에서 오픈. 저는 빅블라인드에서 킹8로 디펜드 합니다. 플랍은 퀸 10, 7 모노톤 스페이드. 저는 세컨 넛 플러시 들어오죠. 둘 다 체크를 합니다. 턴은 6카트, 블러프로 전환하겠습니다. 상대의 8파켓, 5파켓 같은 핸드나 아니면 에이스-X에 플러시가 없는 핸드, 그런 핸드 타겟으로 충분히 블러프가 가능하고 저는 스트레이트와 플러시를 블락하는 좋은 블러프 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주요 타겟은 에이스-X에 스페이드 없는 핸드입니다. 퀸-X까지 죽이기 위한 빌드업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이스-X는 이 모노톤 보드에서 약하게 쳐도 바로 죽을 수 있겠죠. 저는 75,000으로 벳. 하지만 상대는 콜을 합니다. 리버는 탱클로버. 이 카드는 좋지 않습니다. 상대의 콜레인지 안에는 제가 타겟으로 한 스페이드 없는 에이스-X는 거의 없을 거고 주로 퀸-X 그리고 10X 계열의 핸드들이 꽤 존재할 수 있는데 이 턴 카드가 그 핸드들을 상당히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밸류 레인지도 꽤나 줄어듭니다. 그럼 결국 블러프를 하려면 상당히 큰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아마 최소 오버벳 45만 칩 이상은 베팅을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무리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체크, 상대도 체크합니다. 쇼다운. 상대는 스페이드가 없는 퀸잭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으로 저는 UTG1에서 퀸잭을 받았습니다. 8만이요. 8만. 저는 8만으로 오픈을 하고 로우잭, 빅블라인드가 콜을 하면서 3웨이가 됩니다. 플랍 퀸 10구 모노톤 스페이드. 빅블라인드 체크하고 제 차례인데 저는 탑페어를 맞췄지만 이 보드는 파 컨트롤이 필요하죠. 멀티웨이 상황이고 보드가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죠. 상대들의 콜레인지에 훨씬 유리한 보드입니다. 저는 체크를 하고 로우잭도 체크를 합니다. 턴은 퀸 클로버. 저는 트리플입니다. 빅블라인드가 8만으로 벳을 하고 제 차례. 여기서는 리레이즈보다는 콜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상대 핸드에 플러시가 존재할 수 있고 제가 리레이즈를 해봤자 상대가 콜을 해줄 핸드는 플러시 이상의 핸드밖에 없습니다. 콜만 합니다. 로우잭은 폴드하고 헤즈업입니다. 리버는 퀸다이아. 저는 포카드가 됩니다. 자, 상대가 10만으로 벳을 하고 제 차례. 자, 이제 걱정할 핸드가 없죠. 상대의 배팅이 블러프가 아니고 밸류라면 거의 무조건 10X일 거고 10X한테 밸류를 받아야죠. 문제는 배팅 사이즈입니다. 결국 상대 입장에서는 퀸이 3장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내 10X가 베스트 핸드일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제 레인지에도 충분히 10X가 존재합니다. 제가 리레이즈를 하려면 퀸X를 주장하는 배팅보다는 10X를 같이 주장하면서 콜하게 만드는 게 밸류를 극대화하는 방향인 거죠. 35만이요. 저는 35만으로 리레이즈. 상대는 스냅콜. 저는 상당히 큰 팟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어느새 스택은 180만 칩, 현재 17명만이 남아있습니다. 포카드 이후 바로 다음 핸드입니다. UTG에서 킹10 하트 스딧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오픈해야 되는 핸드죠. 저는 8만으로 오픈. 자, 16BB 남은 빅블라인드만 콜을 하면서 헤즈업으로 플랍을 봅니다. 플랍은 퀸 3-4 레인보우. 자, 이 퀸아이 드라이보드는 UTG 오픈 레인지에 상당히 잘 맞는 보드입니다. 4만. 저는 4만으로 아주 작은 사이즈의 C벳을 선택합니다. 1BB 벳인데 이런 퀸아이 드라이보드에서는 레인지 전체를 대상으로 작은 압박을 가하기에 가장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는 콜. 자, 턴은
8스페이드, 상대 체크, 그리고 제 차례. 자, 저는 쇼다운 밸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제 블러프 빈도를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카드죠. 상대의 플랍 콜레인지에는 3X, 4X, 그리고 에이스 2, 에이스 5 같은 에이스 하이가 있을 것이고, 이런 핸드들은 턴에서 더블 배럴을 맞았을 때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죠. 물론 제가 블러프를 했을 때 퀸X는 콜을 하겠지만 퀸X는 제 핸드가 많이 블락해주고 있어요. 킹퀸이나 퀸10을 블락 중이죠. 11만. 저는 11만으로 벳, 상대는 폴드를 선택합니다. 이제 200만 칩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테이블에서 칩 리더입니다.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위치죠. 하이잭이 8만으로 오픈을 합니다. 저는 컷오프에서 템파켓입니다. 이 핸드는 당연히 콜과 3벳 모두 가능한 핸드입니다. 하이잭을 상대로는 3벳을 선택하겠습니다. 특히 상대 스택이 약 22BB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큰 사이즈의 3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상대가 방어할 수 있는 빈도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저는 18만이요. 18만으로 3벳. 상대는 콜을 선택합니다. 자, 플랍은 983 레인보우, 상대 체크. 자, 이 보드는 여전히 제 레인지가 우위를 가집니다. 저는 오버페어 어드밴티지가 존재하죠. 저는 10만이요. 10만으로 작은 사이즈 C벳. 상대는 콜합니다. 턴은 4다이아, 상대 체크. 상대의 프리플랍 콜레인지를 생각해보면 6파켓, 7파켓 같은 핸드들도 있지만 8파켓, 9파켓 같은 셋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플랍이 상당히 드라이했기 때문에 8셋이나 9셋이 플랍에서 체크레이즈를 하지 않고 콜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 제가 이기고 있는 핸드도 많습니다. 6파켓, 7파켓 같은 미들파켓 혹은 일부 에이스퀸이나 킹퀸 같은 계열의 핸드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 고민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밸류를 더 뽑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셋 같은 강한 핸드에게 크게 당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맞는지.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저도 체크. 리버는 에이스 스페이드, 상대 체크. 리버 카드가 너무 아쉽습니다. 만약 상대가 미들 파켓이라면 이 리버는 액션 킬러죠. 리버가 2 같은 블랭크가 깔렸으면 저는 상당히 크게 배스를 했을 텐데 에이스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죠. 저도 체크. 쇼다운. 상대는 6 파켓입니다. 결과적으로 팟을 가져옵니다. 턴에서 한 번 더 배팅했다면 6 파켓이나 7 파켓 같은 핸드들에게 추가 밸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셋에게 크게 당할 위험을 줄인 지금의 체크가 더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그 부분은 아직도 고민이 남는 핸드입니다. 자, 다음 핸드입니다. 톤으로 가려졌는데 저는 버튼에서 에이스 킹을 받습니다. 컷오프가 오픈. 컷오프 스택이 지금 14BB 정도, 그리고 뒷자리들도 10BB 언더입니다. 자, 이건 쉬운 올인 같습니다. 올인이요. 저는 올인. 자, 빅블라인드는 한 4BB 정도라 콜을 하고 나머지는 폴드. 헤즈업입니다. 상대는 98입니다. 자, 결대로 가면서 제가 팟을 가져옵니다. 자, 저는 270만 칩으로 테이블 몬스터 칩 리더입니다. 지금 500명 중에서 15명 남은 이 구간에서 50BB가 있다는 건 진짜 엄청 많은 겁니다. 자, UTG1에서 저는 에이스 9로 오픈을 하고 버튼에서 25만으로 올인이 나옵니다. 자, 당연히 5BB는 콜 해야죠. 콜을 하고 버튼은 킹퀸을 보여줍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자, 제가 또 팟을 가져옵니다. 이제 남은 인원은 불과 14명 뿐입니다. 500명 중에서 이제 14명만이 남아있습니다. 넌 좋으시네. 감사합니다. 난 에이프도 없고 쓰인다는데. 자, 브레이크가 끝났습니다. 파이널 테이블이 점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컷오프에서 에이스9 하트를 받았습니다. 현재 스택은 270만 칩, 최상위권 스택을 유지하고 있죠. 저는 12만으로 오픈합니다. 자, 그런데 빅블라인드에서 곧바로 90만 올인이 나옵니다. 약 15BB 셔브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 차례.
이건 정말 어려운 스팟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에이스 9 수디잇은 충분히 콜을 고려할 수 있는 핸드입니다. 실제로 상대 레인지에는 에이스 2부터 에이스 8 같은 낮은 에이스 X, 브로드웨이 핸드, 그리고 중간 파켓들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남은 인원은 단 13명. 파이널 테이블이 가까워질수록 ICM의 영향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빅스택입니다. 만약 여기서 콜을 해서 지게 된다면 단순히 칩을 잃는 수준이 아닙니다. 칩 리더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고 오히려 제가 다른 큰 스택들에게 압박을 받는 위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스팟은 단순한 칩 EV 문제가 아니라 토너먼트 EV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상대 서브 레인지에 제가 앞서는 핸드들도 충분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정말 한참 고민합니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폴드를 선택합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이 순간에는 스택 보존과 ICM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이 폴드가 정확했는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는 UTG에서 7파켓을 받았습니다. 현재 스택은 약 250만 칩, 여전히 상위권 스택이지만 이제 남은 인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ICM의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2만. 저는 12만으로 오픈. 자, 그런데 버튼에서 곧바로 76만 올인이 나옵니다. 약 12BB 셔브입니다. 그리고 제 차례. 또 다시 어려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사실 바로 직전에 에이스 9 수디잇으로 비슷한 고민을 했었죠.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첫째로 제가 약간 익스플로이트 당한 느낌입니다. 제가 칩리더 상황을 이용해서 오픈 레인지가 넓다는 걸 사람들이 뭔가 파악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버튼을 관찰하면서 얻은 정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직전에 버튼이 10BB 정도의 스택으로 5파켓을 오픈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그렇다면 일반적인 플레이어보다 올인 레인지도 조금 더 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됩니다. 7파켓은 좀 애매합니다. 콜이 마냥 편한 핸드가 아닙니다. 결국 저는 상대의 서브 레인지가 충분히 넓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콜을 선택합니다. 쇼다운. 상대는 9파켓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 플랍부터 상대가 셋을 만들면서 사실상 끝나버립니다. 저는 상당히 큰 팟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핸드가 끝난 뒤 계속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콜이 정말 맞았을까? 토너먼트 상황 자체를 생각해봤을 때 조금 성급했던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스택이 한 번에 잘리고 칩을 크게 잃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가 또 한 번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단 10명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만 탈락하면 파이널 테이블입니다. 현재 저는 약 18BB 빅블라인드에 앉아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인 UTG가 약 12BB 스택으로 16만으로 오픈. 그리고 하이잭에서 약 13BB를 가지고 올인이 나옵니다. 자, 모두 폴드. 그리고 제 차례 카드를 확인합니다. 앞서 나왔던 에이스 9 수디잇 7파켓보다도 훨씬 어려운 결정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EV가 아니라 파이널 테이블 직전이라는 엄청난 ICM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진짜 제대로 생각해봅시다. 우선 UTG부터 생각해봅니다. 자, 500명 중 10명만이 남은 상황에서 12BB 스택으로 UTG에서 오픈. 이 레인지는 상당히 타이트할 겁니다. 최소 9파켓 이상이죠. 그리고 하이잭의 올인 레인지는 그보다는 조금 더 넓을 수는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제 핸드입니다. 저는 에이스킹, 에어라인과 킹스를 동시에 블락하고 있습니다. 즉 UTG가 오픈한 레인지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핸드들을 상당 부분 제거하고 있는 거죠. 반면 하이잭의 올인 레인지는 그보다 좀 더 넓을 가능성이 있죠. 자, 제가 여기서 폴드하면 UTG는 거의 확정적으로 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저 역시 사실상 파이널 테이블 진출이 거의 확정됩니다. 즉 ICM만 생각하면 폴드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콜이 좋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콜을 하는 순간 UTG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이잭의 올인만 상대하면 되지만 제가 콜하면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제 빅블라인드 콜 레인지는 굉장히 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널 테이블 직전이라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UTG가 잭 파켓이나 퀸 파켓 같은 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강한 두 레인지 사이에 끼인 3웨이 올인 상황을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콜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예상대로 UTG는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제가 편집을 했는데 거의 2분 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폴드. 자, 쇼다운. 하이잭은 에이스 퀸 수디십니다. 가장 위험했던 UTG의 강한 페어는 빠졌습니다. 파켓이었어. 여기 딱 크게 보면이지. 나도 진짜 고민하고 있구나. 어차피 여기서 올라왔지. 그리고 핸드가 끝나고 UTG는 잭파켓을 말해줍니다. 즉 제가 콜을 함으로써 잭파켓을 폴드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거의 300만 칩에 가까운 대형 스택이 되고 파이널 테이블 진출까지 성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게임을 시작한 지 14시간 만에 파이널 테이블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칩을 4개 담고 이제 파이널 테이블 의자에 앉을 준비를 합니다. 저 그때도 감정. 그니까요. 너무나도 긴장되는 순간이고 이제 한 명이 탈락할 때마다 머니점프는 최소 100만원씩 올라갑니다. 1등은 2천만원입니다. 불과 2달 전 1억 GTD 참가를 했을 때도 파이널 테이블에 진출을 했는데 두 번째 도전에서도 똑같이 파이널 테이블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하지만 아직 기뻐하긴 이르죠. 저는 우승이 목표입니다. 우승까진 아직 한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자, 파이널 테이블 첫 번째 핸드로 UTG에서 퀸9 수디스를 받았습니다. 자, 오픈 경계선 핸드겠죠. 저는 오픈. UTG1은 0.5BB 올인 그리고 스몰 블라인드까지 콜을 하고 플랍을 봅니다. 플랍은 6, 7잭 2다이아. 저는 원오버 플러시 들어오죠. 스몰 블라인드 체크하고 제 차례. 지금 메인 팟이 20만이고 사이드 팟이 32만. 즉 사이드 팟이 훨씬 크고 지금 52만의 팟이 형성되어 있죠. 스몰 블라인드의 남은 스택은 110만입니다. SPR 한 이 정도죠. 상대가 셋이 아니라면 저는 거의 5대5가 보장된 핸드입니다. 스몰 블라인드에게 최대한의 ICM 압박을 주고 싶습니다. 어차피 한 명이 거의 탈락인 상황이기 때문에 머니점프가 100만원인 상황에서 셋이 아닌 이상 에이스 잭도 아마 콜하기 어려울 겁니다. 반면 저는 스몰 블라인드가 폴드하면 확정적인 사이드 팟을 먹게 되는 거고 콜이 나온다고 해도 5대5가 웬만하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인을 합니다. 스몰 블라인드는 고민하다 폴드하고 쇼다운. UTG1은 10-9 하트 수디십니다. 올라간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핸드로 제가 한 명을 탈락시키면서 이제 단 8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쇼스택이 올인하고 이 테이블에서 칩리더가 콜을 하면서 쇼다운을 합니다. 쇼스택은 킹잭 그리고 칩리더는 8파켓입니다. 칩리더가 먹으면서 이제 남은 인원은 7명입니다. 자, 다음은 빅블라인드에서 6파켓이 들어왔습니다. 14BB를 가지고 있는 버튼에서 2BB로 오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 차례. 자, 지금 구간에서 이 6파켓은 서브가 가장 좋습니다. 파켓 핸드는 먼저 서브가 나온 상황에서의 콜은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과 같이 ICM이 상당히 민감한 구간에서 제가 상대에게 먼저 올인 프레셔를 주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핸드입니다. 버튼 상대는 지금 본인보다 쇼스택이 2명이 더 있는 상황에서 먼저 탈락하기는 정말 싫겠죠. 에어라인이나 킹스가 아닌 이상 7파켓이나 뭐 에이스잭 같은 핸드 콜하기 정말 싫을 겁니다. 올인이요.
상대는 고민을 오래 하다가 폴드를 하면서 제가 빅블라인드 자리를 지켜냅니다. 자, 바로 다음 핸드로 제 오른쪽 자리 칩리더분이 지금 거의 1000만 칩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인원 스택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몬스터 칩리더인데다가 런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 오른쪽 자리 칩리더분이 버튼 자리에서 오픈을 하고 제 왼쪽 자리가 빅블라인드에서 콜. 자, 이로써 칩리더분은 더더욱이 칩이 많아졌고 남은 인원은 이제 6명 뿐입니다. 저희는 비록 엄청난 긴장감의 테이블이기는 했지만 담배 피고 온 사이 70만 원 벌었어요. 야. 제일 비싼 오줌이네. 이렇게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까지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넓게 앉으셔도 됩니다. 네, 저 촬영 때문에 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러다가 제 구독자 형님이 버튼에서 13BB 올인을 합니다. 칩리더인 빅블라인드는 코르라고 쇼다운, 자 버튼은 오파켓, 칩리더분은 에이스 퀸입니다. 자, 이렇게 칩리더가 또 한 명을 탈락시키면서 이제 남은 인원은 5명입니다. 와, 근데 제 구독자 형님 파이널 테이블에서마저도 15BB를 넘기질 못했었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컷오프에서 9파켓입니다. 제 남은 스택은 210만 칩, 현재 17.5BB 남아있죠. 25만. 자, 우선 저는 2BB로 오픈을 합니다. 자, 빅블라인드인 칩리더 분께서 제 스택을 물어보십니다. 210만 남았습니다. 지금 스몰 블라인드가 엄청 쇼스택이죠. 거의 8BB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포기하고 빅과 스몰 이렇게 한 바퀴가 다 돌아가면 13BB밖에 안 남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칩리더의 어그레션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ICM 압박이 엄청난 걸 당연하게도 잘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을 정말로 잘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칩리더 제외 나머지 4명의 스택은 20BB가 채 안 되는데 칩리더분 혼자서 1500만 칩, 즉 120BB를 넘게 가지고 계십니다. 즉 저보다 낮은 파켓인 7파켓, 8파켓 같은 핸드도 충분히 올인 셔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판에 6파켓으로 14BB 남은 버튼 오픈에 빅블라인드 자리에서 올인을 하셨던 걸 기억할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낮은 파켓들은 상대가 먼저 올인이 나왔을 경우 콜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지만 이렇게 ICM 프레셔가 강력한 구간에서는 자기가 먼저 올인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상대 핸드에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6파켓, 7파켓, 8파켓 같은 핸드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고민입니다. 이 9파켓마저 폴드한다는 것은 아예 1등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오픈에 셔브가 나오는 경우 그렇다면 에어라인 킹스 빼고는 전부 죽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대는 10파켓입니다. 완전히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탈락을 하면서 500명 중 5등으로 마무리를 하고 470만의 상금을 획득을 합니다. 자, 9파켓은 솔직히 제 의사결정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보다 낮은 파켓으로 올인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10파켓을 만났던 것 뿐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연속 2회차 파이널 테이블을 진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을 합니다. 이제 곧 8월달에 WDHL에서 총 상금 20억 GTD 챔피언십을 진행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나갈 것이고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한 명의 포커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 영상을 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던 새로운 아드리안 시리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